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가 된 유승민계 이준석이 대선으로 향하는 버스 정시 출발론을 틈만 나면 강조하면서 윤석열의 늦지 않는 승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에 타면 도중에 다시 내리기는 명분상 어렵습니다. 버스에 태울 주자들을, 특히 외부의 주자들을 안심시키려면 국민의힘 경선 룰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당원 당규상의 당심 50% 반영 비율을 시급히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대선 경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당박 윤석열 총장에게 당심 50% 반영률을 수용하라는 것은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요구나 후보가 놓인 현실적 여건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원 수정을 윤 총장에게 문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이 앞장서 먼저 공론화해야 하는데, 당내 주자들이 합의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지금껏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의 주자들로 거론되는 유승민이나 하태경 등도 경선룰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꺼내지 않고 있고, 당내 우군이 있을 당밖의 홍준표도 당심 반영 비율을 포기하려는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15일 기존 당원대로 당심을 반영해 경선을 치를 것임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날 윤석열이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당원이 지지해 줄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 당원은 훈련된 유권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개별 지역 단위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 마음을 얻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8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윤 총장에게 몇 개월 동안에 지역 단위 당원들 마음을 사로잡으란 주문, 윤 총장에겐 매우 까다로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를 뽑는 데나 어울리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발언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그가 보다 직접적으로 유승민 지지의 속내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 부각돼야만 윤 전 총장이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가 조금씩 변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준석의 속내가 확연히 드러난 발언입니다. 문재인 실정에 따른 반사체인 윤석열 지지도는 곧 사그러들 것이고 경제 전문가가 부상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유승민의 사무실 인턴으로 들어가 탈당과 창당, 합당 등 중요한 정치적 선택마다 유승민과 함께했던 이준석에게서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군 중에서 경제 분야의 전문가라고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유승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 많이 아는 것과 국민과 국가 경제를 실제로 잘 운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을 이준석이 모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각종 무상 시리즈를 꺼내는 이재명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우리 전체 국민 중에 소수에 불과합니다. 9개월 뒤에 차기 대선이라면 그리 길게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생각은 현 정권이 국정의 각 분야에서 저지른 쌓인 적폐를 바로잡아 달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거기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단어로 요약을 하면 불법과 무능과 불공정, 그리고 독선적 국정 운영의 폐해 바로잡기입니다. 민심은 이를 위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안보 전문가도 아닌 평생 고위층과 권력자들의 범죄에 벌을 주는 일을 해온 윤 총장에게 국민적 기대가 쏠리는 것은 국가적 병폐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정의감과 공정 마인드가 그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각 분야 참모의 리더십을
구분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유승민과의 끈끈한 동지의식에 빠져 이러한 중요한 점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그것이 차기 대선의 화두인 양, 새로운 시대 정신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성이 다분합니다. 10년간 7% 성장해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이명박의 747 공약, 김종인이 부추긴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공약,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등 모든 후보들이 대선 때마다 경제 공약을 우선순위로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항상 어려웠습니다. 이득을 챙긴 자들은 권력 집단과 그들의 주변에 파이프를 대고 있던 자들 뿐이었습니다. 경제의 팔알은 기업이나 근로자들, 국민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그 권력 집단이 주도적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번지르한 장밋빛 경제 공약, 복지 공약으로 국민 삶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뚜렷한 긍정적 효과 분석이 나온 바도 없습니다. 대선 당시엔 그럴듯하게 포장해 지지자들을 현혹한 문재인의 소주성 공약은 취업을 원하는 서민과 그리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야당과 전문가 그리고 관련인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권력자의 일방적인 경제 주도가 부작용을 양산한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준석의 최근 언행을 보면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또 국민들이 윤석열에 보내는 지지를 시한부로 간주하고 당 우선주의에 빠져 대선 관리를 하려는 경솔하고 오만한 의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입으론 공정을 외치면서 문은 열어놓겠다고 하면서 당박 주자들이 느끼는 차별성, 불공정성을 해소할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윤석열, 안철수를 불쏘시개 삼아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을 이끌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구체적으로는 유승민을 차기 대선 후보로 밀겠다는 속내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대선 관련해 나타나는 국민들의 명확한 뜻을 무시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광폭 행보가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메시지로 현 여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을 질타한 데 이어 이번엔 김대중 정신 끌어안기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11일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을 4시간 방문해 방명록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습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섬으로써 특정 이념이나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대선 행보를 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대목이고 여권으로선 더욱 충격과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